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8월 19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제가 내일은 하루 종일 외부 일정이 있어서 영상을 올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 영상은 조금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도 코스피가 5.8% 급락이 나오면서 이틀 연속으로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내심 오후장에 반등을 기대했었는데 오늘은 반등조차 나오지 않았었고 굉장히 힘든 시장이 연속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60분 봉상의 RSI 지표로 봤을 때는 지금 30포인트가 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시장은 개인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개파락이 크게 나왔으니까 내일은 시장이 갭을 메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시가보다는 반등을 해주었었죠. 이어서 코스피 상위종들을 보면 오늘은 2차전지, 바이오, 방산 이 업종 3개를 제외하면 모든 업종이 급락이 나왔고요. 특히 삼전닉스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또 코스닥은 일단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파란불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고 딱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4조 원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5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졌다면 오늘은 상당히 많은 순매도가 있었고 또 기관도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기관 외국인 모두 양매도가 있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고요. 외국인이 1조 원 이상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양매도가 있었죠. 외국인은 1조 8천억 원의 순매도가 나왔고 또 얼마 전까지 흐름이 좋았던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3일 연속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8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키움증권, 하나금융지주, 삼성증권, 한미반도체, DB하이텍. 오늘은 특이하게 증권과 금융주가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스페타시스, 현대건설, SK텔레콤, OCI홀딩스. 기관도 딱히 특징적인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날에 미국 증시에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1.3% 빠졌고요. S&P 500은 0.7%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그나마 잘 버텼었고 마지막으로 반도체가 무려 5%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도 오늘 3% 가까운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도 1.2%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잘 버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 중국도 2%의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전날에 국내 증시도 많이 빠졌지만 보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의 흐름도 많이 좋지 못했었고 그게 오늘 국내 증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으로 국내 증시에 큰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지금 내다보는 것은 미국의 채권금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급락이 나오고 있고 그거를 가장 주된 이유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의 장기 채권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연쇄적으로 그게 미국의 국채금리에 영향을 주었죠. 따라서 그게 주식시장까지 전가가 되었고요. 간략하게 어떤 연관고리가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미국의 10년물 채권금리를 보면 이게 오늘 아침 기준이거든요. 지금 촬영 시점에 1시 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4.7%는 깨졌습니다. 근데 지금의 위치를 보면 3년 전 고점 있죠? 그 고점 근처까지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의 채권금리가 오르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미국의 자체 채권 발행이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서 계속 회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투자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발행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 지금보다 회사채 금리를 더 올려야지 채권이 팔릴 만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 장기화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요. 하지만 최근에 국채금리가 뛰는 이유, 바로 일본 시장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시장의 장기 채권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중앙은행과 일본 정부의 마찰이 있고 그게 지금 국채금리가 오르는 결정적 이유가 되었습니다. 주식하는 관점에서 너무 딥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중앙은행과 정부 간의 마찰이 생겼고 그로 인해 일본 시장의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던 일본 기관 입장에서는 굳이 미국 국채를 가질 필요가 없고 일본 장기 채권 쪽으로 눈이 돌아갈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 보니 일본 기관이 미국의 국채를 팔 수가 있고 그럼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국채금리는 급등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자산시장 입장에서 보면 일본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많은 자금들을 채권 시장으로 빨아들일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자금은 뭐 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비트코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주식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투자 자금들이 지금 미국 국제 시장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틀 동안에 시장이 많이 빠졌던 것이고요. 이렇게 지금 언론사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반은 동의하지만 반은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채금리를 보세요. 실질적으로 국채금리가 뛰었던 것은 어제였습니다. 근데 어제 밤 9시를 기점으로 해서 국채금리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었고 지금은 4.7%가 깨졌습니다. 사실상 오늘은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근데 지금 코스피가 크게 급락을 했다는 것은 저는 반도체 중심으로 차익 매물이 대거 나왔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국채금리 상승으로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다는 것은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 그쪽 기업들이 더 많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어제 미국 시장의 흐름을 보면 유독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 샌디스크는 11% 급락이 나왔고 또 하이닉스는 11%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캐피스 투자를 굉장히 늘리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주가를 보면 알파벳은 이틀 동안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은 심지어 상승이 나왔고요. 또 아마존도 이틀 동안의 흐름을 보세요. 종가상으로 보면 이틀 동안에 1% 빠졌습니다. 반면에 메타는 조금 빠졌던 것 같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전날에는 3% 빠졌다면 어제는 보합이었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히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에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기에도 조금은 논리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자,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결론은 지금 샌디스크의 주가를 보겠습니다. 저점에서 전날 고점까지 무려 80% 급등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로 저점에서 반등장에서 고점까지 41% 급등이 나왔고 하이닉스도 저점에서 고점까지 33% 급등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8월 중순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를 보면 별다른 상승했던 폭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마존은 오히려 하락했었고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오히려 8월 중순부터 하락세를 보여주었죠. 자, 그 말은 그동안 시장의 반등장에서 유독 낙폭이 깊었던 반도체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고 또 지금 상승폭의 위치를 보면 얼추 하락폭이 50% 정도? 기술적으로 거의 절반 정도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삼전도 거의 반 정도 회복이 되었고 물론 하이닉스는 많이 못 미쳤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는 하락폭의 절반 정도는 복구했었다.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국채금리가 부담스러워서 시장에 급락이 나왔을까?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 지금 여러분들의 미국의 국채금리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많이 빠졌을 겁니다. 사실상 국채금리가 뛰었던 것은 어제 삼전닉스가 갑자기 상승하다 빠지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밤 9시까지 그때까지 국채금리가 계속 뛰어갔습니다. 근데 어제 밤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채금리가 다시 안정을 찾고 있지만 그럼에도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의 상승에 대한 일성의 되돌림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너무 딥하게 파고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급락은 시장에서 국채금리 상승으로 꼽고 있지만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50% 정도 시장이 일성인 반등에 따른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는 것 같고 나머지 50%는 반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다. 그렇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저점까지. 어제 고점이 50%가 조금 안 됐었죠? 한 45% 정도? 거의 이것도 얼추 반 정도는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의 주가에 되돌림이 나왔지만 또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삼전닉스의 주저하는 정책이 발표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완전히 기대감이 꺾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의 급락에 따른 한 차례 센 반등이 나왔고 또 올라가기 위해서 그에 따른 조금은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은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한번 크게 급락이 나왔죠?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또 빠졌었죠? 이 쌍바닥. 쌍바닥이지만 오른쪽 저점이 조금은 높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바닥을 높이는 과정으로서 다시 또 고점을 돌파하는 이 구간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9월까지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으니까 여유를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북 이슈가 조금은 시장에 관심을 받았었는데 자, 연내에 김정은과 트럼프가 만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도 줄였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떤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주가인 만큼 오늘 많이 뛰었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대북 관련주의 아난티라든지 대아TI, 현대건설. 굳이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하신다면 저는 짧게 투자하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고 절대적으로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전에 선선했던 날씨가 다시 더워진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는 하루 쉬고 금요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